예, 반가워요, 친구들. 아름다운 과정을 함께하게 된 여러분과 함께할 길잡이 교사 이충환입니다. 제 호가가 재월이어서 재월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아름다운 과정에서는 그냥 무조건 모든 걸 정해진 것만 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평가대로만 해서 성적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잘잘못을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전 여정을 함께 고민해서요. 여러분이 잘 기획했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 과정 중에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해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낸 것은 객관적으로 어떠한지, 그것이 개인에게 공동체에 어떤 의미인지를 두루 살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의 기준은 학교의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고요. 일반 지침이 있고 또 각 수업이나 활동에서 지도 선생님의 기준, 사전에 안내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조건, 능력, 희망, 필요 등등을 함께 고려해서 기준들을 잡고 거기에 따라 중간중간 지도하는 방향과 강도 달라질 것이고요. 또한 최종 평가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 계획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름다운 과정을 한다, 아름다운 학교를 다닌다는 건 아름다운 학교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문화를 경험하고 누린다는 뜻도 있고 만들어간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각자 자기 성장의 과정을 함께 좋은 영향을 미치며 해 나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공부계획 작성을 하려면 막연하거나 허황된 것 또는 나랑 안 맞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거든요. 좋아 보이는 게 다 내 건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게 좋다고 고래가 날개를 꿈꿨다가는 매우 곤란해지거든요. 각자 자기의 고유한 개성이 있고 그거를 잘 찾아갈 때 가장 즐겁고 기쁘고 어렵더라도 가장 잘 인내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 알아가기는 예비 단계로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서술하는 바는 나는 그냥 어떻다 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다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거거나 옛날부터 형성된 거죠. 반면에 여러분이 I want, 나는 무엇을 바란다, 무엇을 원한다라는 여러분의 원의와 욕망과 I need,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미래에 걸맞는 것들. 아직은 내가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인정하고 필요를 갖추기 위해 애써야 될 것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I want와 I need를 여러분이 마인드맵으로 표현할 텐데 이건 정답은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 다 된다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엉뚱하거나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김계동이라는 학생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지? 뭐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나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겪었더라면, 나한테 이런 환경이 갖춰졌더라면, 또 나는 이러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면, 나한테 이런 행운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원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마인드맵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어, 무슨 정답이 있거나 우열을 가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거 괜찮을까 생각하지 않고 쫙 쏟아내 보면 좋아요. 쏟아내 보고 계열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정리를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얼른 만들어 보고 다시 또 만들어 보고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아이니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 참고로 여기서 개인 이사회라는 거는 회사에 이사회가 있어서 회장이나 사장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사회는 경영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의견,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어떤 것을 실제로 같이 결정도 해요. 그런 의사결정의 공동수행과 컨설팅을 개인도 그걸 하는 이사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길잡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 뭐 부모님들,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 아니면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한다면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라도 기꺼이 꺾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런 이들, 그런 현명하고 나에 대해 애정이 있고 나를 잘하는 사람들로 개인 이사회를 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어려울 때 굳이 어떤 직접적 해결 방식을 제안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주고 내 곁을 지켜주는 내가 스스로 해내도록 지켜봐주는 나를 믿고 지켜봐주는 그런 묵묵한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미생활을 공유할 사람이 있으면 더 즐겁겠죠? 동아리 활동 같은 것.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인간 성숙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나 여러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멘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런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나 세계사나 아니면 다른 나라는 대체 어떻게 하는지 혹은 심리학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등등을 알려주고 내가 안심하거나 혹은 아 이러면 되겠구나 라고 내 눈을 뜨게 해주는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죠. 허세를 떨기 위한 지식 말고. 그리고 언어 능력이나 글솜씨나 뭐 결단력, 나는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야 될 텐데 라든가 혹은 난 영상을 편집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공구를 잘 다루고 싶어. 아주 세세한 구체적 능력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책상을 만들려고 하면 못도, 톱도, 드릴도, 드라이버도, 망치도 함께 다 잘 다룰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상상해보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걸 입체화하고 그걸 그림을 그려보고 또 나무를 정확하게 재단하고 썰거나 선을 긋거나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그 침착하고 그리고 적정한 근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계산기나 사전이나 다양한 기계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특별한 활동을 위해서는 그냥 그때그때 요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싸게 나는 이만큼 많이 할 거니까 정액제로 정액권을 끊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양한 자신의 필요를 정확하지 않고 그대로 다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상상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할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자기 역량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역량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역량은 이미 갖춘 것,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뜻하기도 해요. 숙련된 것. 근데 숙련된 역량이 아니라도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것,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역량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 역동적인 가능성들을 다이나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다이나믹스들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기도 한 그러한 속성들을 여러분이 파악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울림 힘, 살림 힘, 튀움 힘, 두드림 힘, 길살이 힘, 키움 힘, 채움 힘, 자람 힘 눈치챈 친구들이 있겠지만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분 학교 소개 자료에 나와 있는 우리의 소통 갈래의 5줄기, 성장 갈래의 3줄기 교과 종류들이 여기에 그대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하는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다운 힘이에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내 안에 있는 애정. 결국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관찰하고 인내하고 통찰해내고 직관하고 실제로 구현해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협력을 끌어내고 설득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마침내 보람을 느끼고 기쁘고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즐거워지는 것들은 애정에서 비롯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아름다운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아홉 번째 종합적인 힘일 수도 있고 나머지 모든 걸 추동하는 아름다운 힘까지 포함한 9가지 힘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이 이 그래프 안에 5점 척도로 표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림이 나는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얼만큼 동의하나 표시하는 거예요. 잘 어울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울림은 무언가, 그냥 무조건 성미를 다 죽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내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내지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튀거나 못 견뎌서 딴 데로 나가지 않고, 아 지금은 춤을 추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좀 쉬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어울리는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한지, 뭐 이런 것들이 어울림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어울리는 모습, 잘 못 어울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 나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잘 못 어울리는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거를 표시하시라는 거죠. 관련한 교과는 틀깨기나 토닥토닥 아고라 수업이 있고요. 어, 뭐 장기로든 단기로든 하게 되는 프리클래스, 그룹으로 또는 개인이 하는 프로젝트들, 또 졸업 프로젝트도 어울림 힘이 꼭 필요해요. 마지막에 수업 발표에도 준비에서부터 실행 정리에 이르기까지 어울림 힘이 필요하죠.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물론 필요할 거예요. 내가 뭐 자전거 동아리를 한다, 자전거만 잘 타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혼자 운동을 하는 능력일 수 있지만, 그 동아리 활동을 한다면 이 어울림 힘이 필요하고, 또 그 활동을 하면서 이 힘이 길러질 거예요. 살림힘, 두 번째 힘인 살림의 힘은 나는 무언가를 잘 살려낸다, 살린다, 죽이지 않고, 저는 자꾸 화분을 죽여요, 아니면 나는 잘 돌보아서 얘가 자라나게 하고, 혹은 남들이 죽었다고 버렸는데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로 씻고 영양제도 주고 햇볕에 놨다가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것 찾아보고, 얘는 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네 하면 뭐 띄엄띄엄 주고, 어쨌든 여러분이 무언가를 살려내는 힘, 돌보는 힘, 그 끈기와 애정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연 수업이나 내가 만드는 수업이 살림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연하게 난 뭘 좋아해, 나 뭐 하고 싶어 하는 건 쉽지만, 그걸 실제로 피워내려면 수많은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남들이 해준 걸 보고는 재밌다, 재미없다, 별로다, 좋았다 말하기 쉽지만, 내가 하려면 내가 직접 하나하나 살피고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그 일, 그 사람, 그 생명체 하고 그 사건을 다루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런 게 돌보는 힘이고 살림의 힘이죠. 예, 그거는 뭐 자연 수업, 내가 만드는 수업에서 들어가고, 또 프리클래스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주제나 형식이 다 열려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힘에 해당이 됩니다. 티움 힘은 내가 무언가를 잘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건 멋들어진 말들을 쭉 의미도 없고 나랑 상관없는 말들을 늘어놓는다거나 그냥 예쁘게 뭘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이란 겉으로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무얼 보거나 느끼거나 듣거나 겪으면서 갖게 된 것들을 다른 이도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려볼 수 있게끔, 가늠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게 바로 표현이에요. 사람은 주로 말을 하고 있고,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말뿐 아니라 그림이나 춤이나 음악이나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들로 이걸 다 전달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싹을 틔워내는지, 남에게 전달할 수 있게 겉으로 드러내는지, 내 안에 뭐가 잠자고 있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자라나기 시작하는지, 그 첫 표현을 여러분이 잘하는가. 거기에는 여러분 프리클래스를 통해서 뭐 악기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꾸준한 연습과 인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쟨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줘 하는 부정적 생각들, 혹은 힘듦을 계속 이겨내는 싸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씨름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척하면 척,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고 싶은 일이 전달되고 저 사람을 탁 알아듣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여러분의 프리클래스, 프로젝트, 수업 발표, 동아리 같은 데서 나타납니다. 또 계속하면서 길러지고요. 두드림임은 나는 잘 두드린다. 뭘 두드리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남의 마음을 두드립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는 문을 똑똑 손가락으로 두드리면 돼요. 그것은 딱딱하고 단단한 내 몸에 닿을 때 그만큼 울림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화장실이란 데의 목표는, 용도는, 기능이 아주 한정되고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말하기 좀 그러니까 같이 마주 똑똑 두드리면 나 안에 있으니까 당신은 밖에서 기다리시오 할 수도 있고, 놓고 했는데 두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내가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두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활동들이 공동체 회의나 부서나 반 같은 학생 자치 활동, 또 여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물론 프로젝트나 발표회,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겠죠. 어떻게 두드릴까? 내가 멋져서 야 제가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하는 식으로 두드릴 건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진짜로 관심이 있다, 그 진심으로 관심을 드러내고 또 너의 이야기에 내가 귀 기울임으로써 마음을 열리게 할지. 너무나 많은 이들이 명령을 해요. 너 나 좋아해. 너 내 친구해. 뭐 만화 원피스 너 나의 동료가 되라. 그럼 만화에서나 그렇죠. 실제로는 여러분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너 힘들 때 나 곁에 있을 거야. 네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난 오해하지 않고 너한테 무슨 힘든 일이 있는가 생각하면 오히려 널 걱정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걸 편안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내 곁에 있고 싶고 나를 부르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되고 내 의견대로 자기 의사를 굽히고,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래, 그거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두드림 힘을 기르는 활동이 여러분이 공동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같이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일의 처분을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 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른 활동들도 마찬가지죠. 길살이임. 우리 학교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 번도 여행을 못 갔어요. 하지만 보통 때는 3차례, 4차례씩 여행을 가고요. 짧게는 뭐 1박 2일, 2박 3일도 가지만 길면은 뭐 일주일도 가고 2주, 3주도 여행을 갑니다. 나는 길을 잘 떠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집은 늘 거기에 있고 늘 우리 가족이 늘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방, 내 집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쭉 갖춰져 있어요. 뭐 다 갖지는 못하더라도 나한테 맞춤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릇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 집에서는 뭐 문이 이러니까 에어컨이 이러니까 리모컨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돌리고 다 자기 방법을 알아요. 하지만 길을 떠났을 때는 미리 정해진 것이 없고요. 함께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이디어들을 내고 또 내가 마음을 돌리면서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디 혼자 나 혼자 편하겠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해서 얼른 텐트도 치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고 하겠죠. 그런 낯선 상황들에서 내가 얼마나 유연하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여는지, 정신을 잃지 않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지,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다른 것들로 대체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길살이 힘에 포함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모둠사리와 타래사리, 곰곰사리는 각각 반별로 또는 반을 섞어서 모둠을 나누어서 또는 주제별로 모이는 여행들을 가리키고요. 한길사리는 도보여행을 가리키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진다면 저희는 가을에
긴 일정으로 한길살이를 떠나게 될 겁니다. 또 시골살이는 시골의 특정 지역에 특정 장소에 머물면서 여러분이 의식주와 생활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심심함도 여러분의 일거리를 찾는 것까지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여러 여행을 만들 수 있고요. 장기나 단기 프리클래스나 그룹이나 개인 프로젝트 또 졸업 프로젝트 중에 졸업 여행과 그 준비에서도 이 길과 관련된 길살이임을 발휘하고 축적하게 될 겁니다. 키움 힘 간단히 말해서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잘 쓰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기, 클라이밍, 택견, 케어 프로그램, 요가 다양한 운동들을 했었어요. 바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잘 쓰는가 이 문제. 이게 키움 힘이고요. 내가 근력은 좋은데 유연성이 떨어져. 아니면은 순발력은 있는데 뭐 지구력이 떨어져. 혹은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걸 골고루 내 몸을 이해하고 내 몸을 쓸 때 내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지 혹은 어려워도 쫙 해서 내 몸을 풀고 해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해왔는지 이런 걸 떠올리면은 자신의 키움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 갈래의 두 번째 힘이자 전체에서는 일곱 번째 힘이죠. 채움 힘. 머리를 채운다고 표현하는데 머리에 진짜로 뭘 집어넣진 않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혹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버티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직 뭔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어쩌란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도 사실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언젠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아, 나 그거 알아. 아니면은 혹시 이것도 그런 일인가요? 상관이 있는 건가요?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채울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방해하는 건 또 뭔지 이런 것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멀티태스킹이요. 저는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면 잘 돼요.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흥얼흥얼 하는 이상 기분이 좋은 거지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친구랑 얘기하는데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친구 말을 띄엄띄엄 듣고 있겠죠. 마음이 이어질 수 없어요. 엄마 아빠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방해하는 것들도 한번 떠올리고 그런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계속 끊기는지 아니면 잘 끌고 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동안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해서 내가 제법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여러분이 문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문장의 구조를 아는 것도 아니면 뭐 미술이나 역사나 이런 데서 뭐 소실점이 뭔지 아니면은 청나라가 뭔지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란 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나라의 신분제도는 어떠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 나중에든 무언가 연결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들이에요. 말과 글 또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유형 무형으로 여러분이 지적인 내용들을 채우고 마음에 힘을 주는 일들이죠. 이 체험 힘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람 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예요. 여러분이 자기만 아는지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두렵기만 한지 아니면은 남이 다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포함돼요. 나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저 사람은 무엇을 느끼고 나와 뭐가 다르고 내가 어떤 걸 존중하고 배려하고 고려할지 여러분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깊고 넓은 품을 가졌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잘 자란 여러분은 과연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일지 너그럽고 관대하고 지혜롭고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길 원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줄은 아는데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저 사람을 상처 주면서 상처 주는 줄 모를 수 있고요. 저 사람의 어려움을 막상 접해도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외워서 하고는 있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쁘고 괴롭기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의 지혜, S감수성, 민주시민, 감상 수업들입니다. 여기에
장단기 프리클래스나 그룹 개인 프로젝트, 졸업 프로젝트의 각 요소들, 동아리, 수업 발표회 역시 여러분의 마음이 자라게 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란 만큼씩 더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하면 돼요. 그러면 더 힘들었지만 이제 더 기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반복하면서 잘 자라길 바라면서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란 날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힘,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어. 혹은 만들기를 꿈꾸어봐. 늘 그런 걸 바래. 아름답다는 게 뭘까요? 혹은 나답다는 건 뭘까요? 사람답다는 건 뭘까요? 어른스럽다 이런 건 또 뭘까요? 우리말에서 스럽다라는 말은 그것이 저절로 배어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답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선명하게 구별되게끔 이건 분명히 아름다운 거야. 이건 나다운 거야. 알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네. 여러분은 그런 사람다움, 나다움 갖추고 있는지. 사람은 다른 존재랑 다르잖아요. 다른 것들은 자기 먹고 사는 거 말고는 걱정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고 즐겁고 뭐 이러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사람은 내 삶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해내고요. 또 몇 년 뒤에나 할 수 있을 일, 혹은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서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조절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쌓은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때 사람들은 우와 하며 놀라워하고 멋지다고 감탄하기도 하죠. 아름답다는 건 그런 데서 나와요. 그래서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고 새끈하게 빠진 잘생긴 사람을 우린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볼 때마다 추하다, 역겹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 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아름다운지, 아름답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갖춰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 아름다움의 힘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것을 혼내거나 문제점을 지적해도 그 사랑이 전해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마음이 다치고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기만 할 거예요. 어떤 좋은 변화도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힘이 가장 중요한데 그만큼 모든 것의 종합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내 안에 얼마나 진심 어린 열망이 있고 내가 깊이 동의하고 혹은 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자체가 여러분 아름다운 힘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봤지만 5칸이 있어요. 5점 평가. 여러분이 9가지 능력, 어울림임, 살림임, 티움임, 뭐 이렇게 쭉 각각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1,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2,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3번째, 잘했다고 생각하면 4번째, 매우 잘하는데 뛰어난데라고 하면 5번째 체크하는 거. 0점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1, 2, 3, 4, 5점이라고 표현했지만 5개의 점을 이용한다는 뜻이지 여러분이 실제로는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매우 부족해요 라고 대답하거나 보통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걸 그 점으로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에 애매한 2.5점, 4.5점 이렇게 하지 마세요. 4면 잘했으면 4, 매우 잘하면 5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0점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행동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평가를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계동이라는 친구가 이제 2년차 작년 1, 2학기 지나 올해 3학기를 맞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잘 어울려. 하지만 내가 즐겁게 잘 어울리고 특별히 누구를 해치는 건 아니지만 살려내는 건 잘 못해. 그러면은 어울림은 잘함, 살림은 근데 그렇다고 되게 못하는 것 같진 않아 하면서 보통이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오밈은 난 잘하는데 두드림임은 난 억수로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길살인 보통, 키음은 보통, 뭐 채음은 엄청 잘하는데요. 저 많이 노력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잘함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삐져요. 아니면 오해도 많이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아름다운님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근데 조금 겁이 많아서 숨을 때도 있고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잘하고 있지만 난 더 용기를 내야 되겠어. 이러면서 매우 잘함 대신 잘함 정도로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김계동 군 같은 모습이 나오겠죠. 제가 여러분께 이제 요거를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제자리에서 듣고 제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하거나 생각하려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듣고 찬찬히 생각해 보고 그런 채로 학교에 와서 심기 주간의 세 번째 날, 3월 10, 아니 네 번째 날, 어, 3월 11일 목요일에 오전 시간에 요 내용들을 후다닥 체크해 볼 거예요. 미리 생각해 온 채로 빨리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자기 공부 계획서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 작년에 여러분께 미리 올려드렸던 거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안내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에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베다가 있고 북유럽엔 에다라고 해요. 여러분 뭐 어벤져스 때문에 토르니, 로키니, 오딘이 들어봤죠? 그게 전부 에다에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옛 에다에는 시그르드리파라는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 중 26번 곡이 이렇습니다. 네 번째로 충고하오. 해로운 마녀가 당신이 가는 길을 막고 나서도 남아있느니 차라리 떠남이 좋소. 아무리 밤이 무섭다 한들 말이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두려움에 붙잡히거나 두려움에 쫓겨다니지 말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말고 희망을 쫓아서 여러분이 저것이 좋은 것이야. 저것에 다가가자 하며 움직이세요. 남아있느니 떠남이 좋습니다. 아무리 밤이 무섭다 한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